서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도중에 멈춰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도 소극적입니다.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한 정부의 개헌안이 공개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방분권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춘분인 오늘 눈과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눈이 내리고 추위가 계속될 것이란 예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의 전북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던 서남의 해상풍력 사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어민 반대는 물론 최근에는 시행사마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조성 중인 서남의 해상풍력 단지입니다. 1단계인 실증단지에 3메가와트 풍력 발전기 20기가 내년 말까지 설치됩니다. 다음 2단계로 80기에 달하는 총 400메가와트의 시범 단지가 올해 착공될 계획이었지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고창과 부안, 군산 어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쭈꾸미 같은 거 작년도 대비 지금 10%도 안 나와요.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지금 저희. 정부는 100메가와트 이상 해상풍력을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결정하고 주민 동의와 입지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남의 해상풍력이 어민 반대에 가로막혀 1단계에서 자초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라북도는 당초 계획대로 3단계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군산 경제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 추진이 군산 조선소의 사업 다각화의 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을 잘 협조해서 서남의 해상풍력은 2단계 사업비만 총 2조 원, 가동이 중단된 군산 조선소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협력업체들로부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비판 여론을 돌리려 기자와 주민들을 해외여행을 보냈다 검찰 수사까지 받으며 물의를 빚었습니다. 결국 군산 조선소와 GM 사태 속에 지역 경제를 지탱해줄 버팀목으로 기대를 모았던 해상풍력마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가 운영 기본 방향으로 지방 분권을 제시한 개헌안이 공개됐습니다. 자치 재정권 보장 등 일부 한계에도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어 기대감이 높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지방 분권 개헌안은 지역의 요구와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 운영 기본 방향으로 제시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 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실제 개헌안 1조는 대한민국이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조직과 운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주조직권도 부여했습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면서 지방세를 조례로 정하고 재정 격차를 막을 수 있는 재정조정제도까지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정부의 주인을 주민으로 못 박아 실질적인 주민 참여 자치가 구체화됐습니다. 자치단체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 약간 저희들이 총론을 평가해 보면 전향적으로 좀 많이 돼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소멸의 우려까지 거론되어 지역에 비로소 특색 있는 균형 발전 전략이 가능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지방 주민들의 수준이나 지방 행정가나 정치인들의 수준에 따라서 지역의 색깔이 있는 경쟁력이 나오게 되어서 점점 더 지역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죠. 물론 자치재정권을 일부 법률로 제한해 미흡한 점이 있고 실제 개헌까지 국회 부의와 의결 등의 절차도 간단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지역 분권 개헌에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만으로도 그 의미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시군의원 선거가 깜깜이로 치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부결되면서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선관위가 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제출하고 도의회 상임위가 수정한 조례안에 대해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이어집니다. 합의는 물 건너가고 결국 표결에 붙여져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의원 정수와 선거구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결국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달 초부터 7차례나 위원회를 열어 만든 획정안이었지만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숱한 논란과 반발을 불러왔던 전라북도의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 이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제, 부안, 순창, 군산에서 의원 4명을 줄이기로 하자 농촌 지역이 들고 일어났고 기준을 변경해 군산만 1명을 줄이기로 하자 이번에는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식의 선거구 획정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 무슨 원칙을 갖고 있는지 눈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의회 행자위까지 조례안에 손을 대 전주 을에서 1명을 빼내 전주 병에 1명을 가져다 놓은 것은 이런 불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행정자치 내 특정 의원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 법에 따른 공정한 결정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지역 이기주의, 당리 당략이라는 공방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선관위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 6.13 지방선거가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꽃샘추위가 매서웠던 하루였는데요. 추위 속에 간절히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요구하며 수백일 넘게 추위와 싸워오고 있는 노동자들. 이들에게 봄은 생각보다 멀어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높이 25m, 가로 세로 2m의 밀폐된 공간에서 겨우내 파업을 이어온 택시 노동자 김재수 씨. 산악금제를 고수하는 사업주를 처벌하고 완전 월급제 시행을 요구한 지 벌써 7달째 200일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2013년에도 높이 40m의 종합경기장 조명탑에서 2달 넘게 농성을 벌인 적이 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보통 10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 그 돈을 벌 수가 있고 임금은 4시간, 5시간에 대한 임금밖에 못 받아요. 택시 노동자들은 운송 수익금에서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매일 내야 하는 돈은 산납금으로 불리는데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인 택시 교통사고율이 개인 택시보다 4배 이상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마이너스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책임 있게 불법 운영하는 택시회사를 처벌하고 택시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좀 만들자.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환경미화원들은 445일째 천막 농성 중입니다. 위탁업체가 전주시와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4명의 계약이 해지됐는데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미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라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의 가장들이란 말이죠. 생계를 유지하게끔 바로바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안 해준다는 게 진짜 너무 실망스럽고.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 진정한 봄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춘분인데도 때 아닌 폭설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폭설로 마을 곳곳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사정없이 몰아치는 눈보라에 거리는 인적이 뚝 끊겼고 차량들도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눈이 발을 뒤덮을 정도로 쌓여 통행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꽃망울을 터뜨린 홍매화와 개나리는 느닷없는 눈세례에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봄을 기다려온 시민들은 때 아닌 눈 소식이 썩 달갑지 않습니다. 요새가 봄바람 부는 때인데 봄바람 아니고 아니는 무슨 눈이 이렇게 계속 오냐고. 꽃구경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 절기상 춘분인 오늘 큰 눈과 함께 동장군도 되돌아왔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밤새 5cm가 넘는 눈이 쌓여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고 기온도 뚝 떨어져 한낮 수온주가 지난 0.3도, 전주 3.6도에 머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추웠습니다. 22일 새벽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온 후 낮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체감온도가 낮아 쌀쌀하겠고 기상지청은 내일까지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고 꽃샘추위도 당분간 계속되겠으며 주말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결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인구 붕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전라북도가 전국 평균인 5.2명보다 낮은 4.2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으며 세종은 6.6명, 서울 5.5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2.1건으로 97년 이후 가장 낮았으며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 이혼이 전체의 31%를 차지해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여객선이 오는 일요일부터 증편됩니다. 석도 국제회리는 현재 매주 3차례 왕복하는 군산 석도 노선이 오는 25일부터 6차례로 증편된다며 새로 건조된 여객선 한 척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운항 중인 여객선도 건조된 지 28년이 넘어 내년 7월 새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도축산당국은 내일부터 동물 학대에 따른 벌금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오르고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에 대한 과태료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크게 오른다며 시군과 함께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미투 운동 피해 예방을 위해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피해자 신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심리, 법률 상담,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옥마을 오목대 아래에 있었던 쌍샘이 복원됩니다. 윗샘과 아랫샘이 나란히 있었던 쌍샘은 과거 도로 개설로 사라졌으며 전주시는 복원 과정을 거쳐 주변을 공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광대가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연변대와 함께 편입과정을 운영합니다. 연변대에서 3년을 다닌 학생이 원광대에서 2년을 이수하면 연변대 전문 학사와 원광대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읍시가 토산 어종 보호를 위해 외래 어종을 수매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부터 매주 월요일 배스와 블루기를 가져오면 1kg당 5,000원씩 선착순 지급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